오늘은 천서우룽이 쓴 사장을 위한 심리학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이제 읽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공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가, 사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성공을 위한 11가지 지침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승리의 기술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스콧 애덤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오래된 책입니다만 한번 찾아서 읽었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치알디니를 알게 되고 거기서 다시 초전 설득이라는 책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턴 H와 에릭슨이 지은 심리치유 수업까지 연결이 되면서 쭉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사장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직원의 감정을 알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 뭐 그런 말인데요. 사실은 사업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쓰레기는 없다.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글을 사장을 위한 심리학에서 읽게 되었는데요. 요새는 N차 신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중고품은 그냥 중고품 정도밖에 취급받지 않았는데 요새는 중고품도 신상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걸 구입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상처럼 여긴다면 더 이상 중고가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좋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유익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로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 남도 편안하다는 거죠. 내가 편안하지 않은데 남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만약에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 만나게 되면 거래를 하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방을 갈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불편한 상태로 신방을 가게 되면 아마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도 불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면 좋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직원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그 정어리를 운반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어리가 금방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정어리를 생생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정어리를 죽이지 않고 잘 가져오나 하고 봤더니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정어리 가져오는 그 어항에 넣어놓으면 정어리들이 긴장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혹은 죽는 그런 기가 죽는다든지 혹은 창의력이 죽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원과는 불가근 불가원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란 단어는 이제 제가 사용한 거고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기를 고슴도치를 예를 들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너무 가까우면 찔르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그 정도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깨진 유리창은 최대한 빨리 고쳐라라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에 있는 가게나 혹은 집이나 혹은 상점이나 이런 데는 한 장만 깨져 있어도 며칠 지나면 한 장만 깨지지 않죠. 또 다른 곳도 깨지거나 혹은 쓰레기가 모여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도 그 자기네 집 앞에 쓰레기를 놓으니까 그 쓰레기를 놓는 곳에 아무리 이렇게 팻말을 놔도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를 놓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꽃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오물을 버리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또 즉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을 최대한 빨리 고쳐라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고쳐 나가야 된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째로 중간에 말을 끊지 말랍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말라.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사실 말을 듣는다라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상대가 말할 때는 그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간에 관계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만약 전화를 한다고 할 때도 다른 일을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 상대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을 보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TV를 보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전화를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렇게 대화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정리해서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한 얘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대화를 연결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배울 만한 대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할 때 너무 반박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 신중하게 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제안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반박을 하거나 제안을 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할 때는 조용히 그리고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경청할 때 매너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딴 행동하거나 딴짓하거나 하지 말고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람하고 악수를 나눌 때도 보면 이 사람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악수는 이 사람하고 하면서 눈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그렇게 대화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혹은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그러죠. 개와 고양이는 커서 만나면 잘 싸웁니다. 왜냐하면 개하고 고양이는 신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안 싸우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기 때부터 키우면 새끼 때부터 키우면 안 싸운대요. 자기 상대방
개는 고양이의 신호를 알고 고양이는 개의 신호를 알기 때문에 안 싸우게 된대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새끼 때부터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면 싸우지 않고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거의 성인이 돼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이게 아내의 말과 남편의 말,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이 달라요. 사는 것이 뭐 30년이 돼서 혹은 결혼을 하기 전보다 결혼 후에 더 오래 살아도 이게 어렸을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커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사장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6가지를 자신의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적용해 본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꼭 직장 혹은 비즈니스만을 위한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모든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째로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그 직원의 탓이 아니라 사장의 탓이다. 사장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원과는 너무 멀지도 또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좋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깨진 유리창은 최대한 빨리 고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버려 두지 말고 즉시 해결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대화를 잘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로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돼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장을 위한 심리학, 천서우룽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 책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가로면, 세로면과 이제 가로면에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스트잇에 이제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지금 뭐구나 이런 것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책을 참고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장을 위한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